얼마 전 밀라노에서 열린 올림픽. 언제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국가적 축제가 이렇게 조용히 망해버린 진짜 이유. 독과점을 비판하던 방송사가 무려 3,700억을 베팅해 우리의 시청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무대를 보려면 유료 결제창부터 열어야 하는 시대. 방구석 무료 시청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의 손안의 폰에서 올림픽이 사라졌습니다. 2025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누군가에게 물어보세요. 올림픽 언제 했어? 대부분 올림픽 했어? 라고 답할 겁니다.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조용했던 대회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지구적 스포츠 축제가 벌어졌는데 우리의 세상에는 그런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방송사가 중계권을 독점하고 네이버에만 팔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일어난 일은 이겁니다. 유튜브나 틱톡을 아무리 뒤져봐도 영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시간 하이라이트나 생생한 인터뷰 같은 진짜 맛있는 콘텐츠들이 모조리 JTBC 채널이나 네이버로 몰려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정작 우리가 출퇴근하며 밥 먹으며 소비하는 플랫폼에선 올림픽 명장면들이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가장 핫해야 할 영상들이 내 눈앞에 안 보이니 다음날 친구들 단톡방에서도 직장 휴게실에서도 올림픽 관심 자체가 아예 사라진 겁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입이 묶였으며 올림픽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됐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당신이 관심 가질 만한 올림픽 콘텐츠를 추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색창에 동계올림픽을 쳐도 나오는 건 JTBC 영상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상파 3사가 올림픽을 예전처럼 비중 있게 잘 다루지 않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JTBC가 지상파의 재판매를 거부했거든요. KBS, MBC, SBS는 자신들의 채널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여줄 수 없게 됐고 뉴스에서 올림픽 소식이 간략하게 설명하고 끝냈죠. 이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떠나게 됐죠. 과거 올림픽 시즌을 기억하세요? 한국이 강세였던 쇼트트랙에서 누가 금메달을 땄니마니 했던 순간을요. SNS는 한국 선수들의 하이라이트로 들끓었습니다. 거리 곳곳의 카페, 지하철 승객들의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 그리고 거실의 TV 화면에 올림픽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림픽이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될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 방송사의 과한 욕심이 그 모든 경로를 끊어버렸고 정보를 단절시킨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 채널에서 올림픽을 중계했기 때문에 그곳에 접속하지 않은 사람도 뉴스나 예능을 통해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정보의 확산이 국민들이 올림픽을 열광시킨 겁니다. 그런데 한 플랫폼이 모든 중계권을 독차지하면 그곳에 그 채널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에는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도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김연아 선수의 점프 하나, 윤성빈 선수의 썰매 하나에 온 국민이 거실에서 숨을 죽이던 그 엄청난 일체감 기억하십니까? 이번 밀라노에서도 우리 태극 전사들은 똑같이 빙판유를 날아다녔지만 정작 시청자들은 그 열기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적 스포츠 영웅들의 피땀 눈물이 특정 플랫폼에 트래픽을 올려주는 독점 상품으로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3개의 지상파 식당이 경쟁해서 골라먹는 재미라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독점이라는 거대한 식당 하나만 남았습니다. 중계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입 꼭 닫고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만 하는 그야말로 시청자 주권의 완벽한 붕괴를 맞이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화나는 건 볼 채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과거 올림픽이 시작되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KBS에서 배성재 해설을 듣다가 지루하면 MBC로 넘겼습니다. SBS의 텐션 높은 해설이 마음에 들면 거기서 봤습니다. 같은 경기를 놓고도 여러 해설자의 목소리를 오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차분하고 누군가는 흥분했고 누군가는 기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선택이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채널을 바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경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JTBC가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여러 방송사에서 올림픽 영상을 보지 못합니다. 돈을 낸 사람들만 그 경험을 공유합니다. 해설자는 지루하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JTBC가 손에 쥔 건 중계권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포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통제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볼 것인가. 모든 선택이 그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품질이 나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선택지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이 하나뿐이라면 어떨까요? 그 음식이 맛있든 없든 가격이 싸든 비싸든 당신은 그 음식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도 독과점할 확률이 높아진 거죠. 당신은 한 곳으로만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독점하면 돈을 긁어모을 줄 알았겠지만 정작 역대 최저 시청률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건 JTBC 자신이었습니다. 국민 스포츠를 인질로 잡은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 실패인지 스스로 증명해버린 셈이죠. 하지만 스포츠는 다릅니다.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이 평생 응원해온 프로야구나 해외 축구리그가 갑자기
전면 유료화를 선언했다고 상상해 보시죠. 처음엔 다들 미쳤냐며 불매한다고 난리를 치겠죠. 하지만 막상 주말밤 내 팀이 운명이 걸린 라이벌전 킥오프 휘슬이 울리면 과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자고 화면을 툭 꺼버릴 수 있는 진짜 독한 팬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것이 독점이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소비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 기업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상파 시대를 생각해보세요. 올림픽이 시작되면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TV 앞에 모여 앉는 가족들, 사무실에서 몰래 경기를 보는 직장인들, 강의실 뒤에서 휴대폰으로 경기를 확인하는 학생들. 이 다양성이 올림픽을 진정한 국민 스포츠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당신은 더 비싼 돈을 내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이것이 소비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할 자유.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대상이 됩니다. 과한 욕심이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과거 올림픽 중계권은 지상파 3사가 나눠 가졌습니다. KBS, MBC, SBS의 암묵적 협력 룰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독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를 코리아 풀이라고 불렸고, 국민 스포츠는 국민이 함께 봐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이 룰을 깬 것입니다. 단순히 올림픽 하나만이 아닙니다. 북중미 월드컵까지 묶어서 거액의 싹쓸이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할 수 없는 거래였습니다. 번거 수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거든요. JTBC는 그 거액을 감수했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올림픽과 월드컵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오는 구독 서비스 시대가 목표입니다. 지상파 3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재판매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JTBC에서 중계권을 사와서 자신들의 채널에서 다시 방송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JTBC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중계권을 판매하면 자신들의 독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일어난 일이 흥미롭습니다. 지상파 3사는 올림픽을 지웠습니다. 뉴스에서 올림픽 소식이 최소화했으며 예능 프로그램에서 올림픽을 소재로 한 코너가 없어졌습니다. 마치 올림픽이 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복수입니다. 소심하지만 치명적인 복수극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상파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뉴스를 만듭니다. 예능을 만듭니다. 전 국민이 보는 프로그램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채널에서 올림픽을 홍보를 안 한다면 국민들은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계권을 얻는 대가로 시청자를 잃어버리는 아주 기형적인 결과가 나와버렸거든요. 역대 최저 시청률이 말해주듯 국민은 올림픽을 빼앗겼고 방송사는 처참한 흥행 실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독점하려 했지만 결국 흥행 참패라는 네 글자입니다. 악성자본이 이 모든 구조를 결정했습니다. 거액의 돈이 움직이자 과거의 암묵적 룰들이 무너졌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시청자의 선택권도, 지상파의 중계 기회도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처참한 시청률이었던 거죠. 방송국들이 거짓말했습니다. 매일 밤 뉴스를 했던 말을 떠올려보세요. 재벌들의 독과점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들어보세요. 대기업의 횡포로 소상공인이 죽어나간다. 독과점으로 국민의 주머니가 텅 빈다. 이것은 경제민주화를 침해하는 반칙이다 라고 외칩니다. 한술 더 떠 다큐멘터리까지 그럴듯하게 뽑아냅니다. 기자들이 사방팔방 현장을 누비며 증거를 수집하는 걸 보고 있으면 마치 세상의 모든 정의를 혼자 짊어진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올림픽 중계권 협상이 시작되자 그 대단했던 정의로움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그토록 욕해대던 독과점을 이제는 본인들의 막대한 자본으로 밀어붙인 거죠. 결국 돈의 힘으로 국가대표의 스포츠를 통째로 집어삼킨 셈입니다. 지상파의 시청권 판매를 거부했고 그 결과 국민들은 올림픽을 볼 수 없게 됐으며 자신들이 매일 비판하던 독점의 폐해를 그대로 저질렀습니다. 가장 어이없는 건 무엇인가? 그들이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화나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중계권을 샀으니까 당연히 우리만 방송할 권리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매일 재벌의 횡포를 비판하던 입으로 같은 말을 할 수 있나요? 시청자들의 댓글을 한번 보세요. 안 보면 그만이지. 이번에 폭망해봐야 정신 차린다. 배신감이 든다. 는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쏟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이건 권력자의 이중잣대에 대한 근본적인 분노입니다. 국민에게는 독과점은 악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수익 앞에서는 그 악을 그대로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배신감입니다. 비판의 도덕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의 정의 있는 외침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올림픽 중계가 아닙니다. 자유와 선택의 일관성입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가치에 충실해달라는 것입니다. 매일 독과점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독과점의 수혜자가 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써버렸습니다. 이제 저들은 자신들의 무리수가 정답이었다며 끝없이 정당화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죠.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억지스러운 변명이 계속될수록 시청자들의 차가운 분노는
결국 그들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분노가 단순한 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집니다. 망해라? 안 본다고? 과연 그럴까요? 티빙이 KBO 야구를 전면 유료화했을 때 팬들은 외쳤습니다. 절대 안 본다. 망해라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티빙은 역대급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가입자는 폭발했습니다. 쿠팡 클레이의 영국 프리미어리그 독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만은 있었지만 거부는 없었습니다. 자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가 얼마나 강하든 응원하는 팀의 경기가 시작되면 당신은 결제 버튼을 누른다는 것을. 댓글로는 불매라고 외치지만 현실에서는 지갑을 엽니다. 이것이 자본의 냉소입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약점을 계산해 넣었습니다. 스포츠는 거부할 수 없는 상품이니까요. 이제 곧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JTBC는 이미 중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JTBC가 지상파에 판매한다. 가장 낙관적인 경우입니다. JTBC가 손실을 감수하고 지상파에 중계권을 팝니다. KBS나 MBC에서 월드컵을 중계합니다. 당신은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JTBC는 이미 엄청난 거액을 투자했거든요. 두 번째, OTT와 손을 잡다. JTBC가 쿠팡 플레이, 네이버 같은 거대 OTT와 독점 계약을 합니다. 당신은 구독료를 내고 볼 수 있고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올림픽으로 네이버에 판매했으니까요. 세 번째, JTBC 자체 유료화시킨다. JTBC가 자신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만 방송합니다. 당신은 JTBC 앱에 가입해야 봅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지죠. 어느 시나리오든 당신에게 남은 현실은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려면 무언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료는 없습니다. 손흥민, 명실상부한 월드클래스 선수, 한국 축구의 간판 얼굴. 그의 나이는 33세입니다. 월드컵이 4년마다 열린다면 이것이 그의 마지막 무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월드컵 무대. 그건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그건 역사이자 국민 영웅의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응원하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당신이 그 경기를 보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유료 독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의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손흥민의 엔드게임인 그날, 그 순간이 특정 플랫폼에서만 유료로 중계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엽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팬들은 결국 그들은 거실에서 함께 응원하지 못합니다. 거리의 카페에서 경기를 보지 못합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무대가 일부 사람들만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슬픈 부분입니다. 돈이 있으면 본다, 없으면 못 본다. 국가대표의 경기가 계급으로 나뉘는 겁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국민 스포츠는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몇 달 뒤로 다가왔으며 가장 핵심은 JTBC가 중계권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손흥민의 경기를 보려면 당신은 무언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관련 뉴스 댓글에 이번엔 진짜 안 본다, 불매해서 본때를 보여주자 라고 분노의 타자를 치셨죠. 개인 SNS에도 당당하게 선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킥오프 휘슬이 울리고 피말리면 승부가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 정말 그 굳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웃집에서 열광하고 소리치면 당신의 가슴은 두근두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와 응원할 때 과연 꾹 참고 버틸 수 있을까요? 화면엔 결제하기 버튼이 떠 있을 겁니다.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그 찰나의 순간에 가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죠.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쿨하게 화면을 꺼버리거나 아니면 굴복하고 결제하거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를 택할 겁니다. 절대 안 본다며 불태웠던 우리의 분노와 다짐은 국가대표팀의 벼랑 끝 승부라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거대 자본은 이 뻔한 결말을 이미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과거 온 가족이 거실 TV 앞에 모여 앉아 한마음으로 응원하던 그 국민 스포츠가 이제는 꼭 돈을 내서 시청하는 사람과 못 낸 사람으로 나뉘는 게 당연해진 현실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보려면 이른바 스포츠 세금을 따박따박 내야 하는 시대. 강통위의 뒤늦은 규제나 국민들의 항의 따위로는 이 잔혹한 글로벌 자본주의의 물결을 결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온면의 월드컵 개막에 스마트폰을 쥔 여러분의 손가락은 결제 버튼 위에서 멈칫할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불매의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결국 눈물을 머금고 지갑을 여시겠습니까? 거대 미디어 자본은 벌써부터 여유롭게 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이 뜨거운 분노조차 이미 그들의 계산기 안에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고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현실적인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